장독대 뒤에 숨겨둔 편지 한 장. 1. 발견. 가을볕이 따스하게 내려앉은 시골 마을. 60대 후반의 박옥수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의 뜰에서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막내딸이 시집간 후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컸지만 정든 마당과 장독대만은 여전히 그녀의 보물이었다. 어머, 이게 뭐지? 장독대 뒤편 벽돌 틈새에서 무언가가 보였다.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빼내니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봉투는 습기와 세월에 젖어 거의 해질 뻔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박옥순 양에게. 옥순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이 집에 온 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전에 누가 이런 편지를 여기다 숨겨둔 걸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의 내용. 1975년 10월 15일. 옥순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내가 서울로 떠난다고 했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잘 가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어. 하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가지 말라였어. 너를 처음 본 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지. 전학 온 첫날 운동장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너를 보고 나도 모르게 달려갔었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엔 내가 있었어. 시골 촌놈인 내가 서울 갈 꿈을 꾸는 너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 내가 웃을 때 나도 기뻤고 내가 슬플 때 나도 가슴이 아팠어. 이제 너는 큰 꿈을 향해 떠나지만 나는 여기 남아서 농사일을 도울 거야.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이 마을에 돌아올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옥순아, 사랑해. 이영철. 편지를 읽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철.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3. 회상. 1975년. 20살의 옥수는 정말 서울로 떠날 계획이었다. 마을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그녀는 늦게나마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영철과의 작은 오해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마을 청년들과 함께 있던 영철을 본 옥수는 그가 자신을 공부만 하는 재미없는 여자라고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상처받은 옥수는 영철을 피하기 시작했고 영철도 오해를 풀려 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행을 포기한 옥수는 마을에 남았다. 그리고 2년 후 이웃 마을에서 온 성실한 남자 김봉수와 결혼했다. 영철은 그 결혼식에 와서 먼발치에서 축하 인사만 남기고 돌아갔다. 그 소문이 거짓말이었구나.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다. 누군가 장난으로 지어낸 말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4. 현재의 영철. 편지를 품에 안고 마을을 걸었다. 영철은 여전히 이 마을에 살고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호라비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었다. 마을 어귀의 정미소 앞에서 영철을 만났다. 70이 가까워진 그는 여전히 듬직해 보였지만 옥순이 기억하는 그 청년의 모습은 아니었다. 옥순이 누나. 영철이 먼저 인사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영철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옥순이 편지를 꺼내자 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5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편지를 보며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이 편지. 어디서? 장독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누가 그곳에 숨겨둔 건가요? 영철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직접 전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봉수와 만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래서 그냥 그 집 장독대 뒤에 묻어둔 거야. 언젠가 누가 발견하기를 아니면 영원히 묻혀있기를 바라면서. 깨달음과 용서.
두 사람은 마을 뒷산의 벤치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의 오해,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각자가 살아온 삶에 대해. 만약 그때 이 편지를 받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옥순의 물음에 영철이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누나는 좋은 선택을 한 거야. 봉수 형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누나의 자식들 봐. 모두 훌륭하게 자랐잖아. 옥순도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 봉수는 평생 그녀를 아껴주었고 세 자녀는 모두 반듯하게 자라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 영철 씨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이 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웃었다. 젊은 시절의 아픔이 비로소 치유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편지가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았으니 됐지요. 옥순이 편지를 다시 영철에게 건네자 영철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원래 누나 것이야. 50년 늦었지만 말이야. 에필로그. 그날 저녁 옥수는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받지 못했던 첫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극복한 인생의 증거로서. 마을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영철과 옥수는 가끔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과거의 아픔 대신 현재의 감사함을 나누었다. 편지는 장독대 뒤가 아닌 옥순의 서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때로 그것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인생은 받지 못한 편지가 아니라 받은 편지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창밖으로 성향이 지고 장독대 뒤에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오늘 장독대 뒤에 숨겨둔 편지 한 장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인생에는 받지 못한 편지, 전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